조만순 로얄님 모르면 간첩이죠? 네, 단장님이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제가 로얄 맞아요. 로얄 맞아요. 여기 크라운. 아, 와, 클럽에 들어갔죠. 몰랐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제가 잘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오늘 로얄님, 예, 강의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로얄 마스터 조만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우리 송은경 총장님으로부터 얘기 듣기로 이게 연합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 연합세미나에 나가서 정말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냥 무대에서 하라고 하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보지도 않고 생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아직 서먹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으로 얼굴 보면서 강의하기가 좀 서먹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열정이 많아서 그리고 정말 성공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 늦은 시간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게요. 저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강의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를 나가면 그래도 거기는 거의 늦게 저녁 시간에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한국은 다 낮에 있었잖아요. 오프라인 시대에는. 그랬는데 이제 한국도 변해서 지금 이제 저녁 9시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야, 이제 한국도 대단하구나.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열정이 그만큼 이제 뿜어져 나오는구나. 그걸 느끼니까요. 제가 오늘 새삼 더 감격스럽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통닭집 아줌마로 10년을 살았습니다. 먹고 살라고 통닭집을 했어요. 신랑이 IMF 때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정말 우리 가정의 생활고를 해결하려고 통닭집을 했는데요. 10년이란 시간을 정말 열심히 잘 했어요. 그래서 집도 한 채 샀고 애들도 가리키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저희 언니로부터 이 애터미 화장품을 하나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냥 언니가요. 무조건 그냥 자기가 화장품 장사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애터미 화장품을 내놨는데 언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줘야지. 저는 그 마음 하나였어요. 언니니까 팔아줘야지. 그래서 애터미 화장품을 하나 샀고 그 사고 났더니 언니가 하는 얘기가 회원가입하면 싸대요. 통닭집 아줌마가 싼 게 좋을까요? 비싼 게 좋을까요? 싼 게 좋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까 잘 반응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막 서로 주고받고 해서 제가 강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조금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언니한테 사주고 나니까 회원가입 해달라서 해주고 싸서 좋아서 그러고 나서 제가 화장품을 써보니까 정말 괜찮았어요. 화장품이 기존에다가 쓰던 것보다 더 싸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걸로 소비자로 그냥 평생 이 화장품 사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이제 언니의 권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애터미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화장품 좋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데 나 그냥 소비자로 쓸게. 그랬더니 그 얘기 듣자마자 세미나 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미나 한번 들어봐라. 그런데 언니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요. 내가 싫어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다단계인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라 정말 이게 잘못되는 건지 이게 진짜 하면 안 되는 건지는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몰랐지만 저도 사람이잖아. 기동량으로 듣잖아요. 네트워크 다단계는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뭐라 하겠냐면 언니 얘기하지 마. 나는 그냥 통닭집으로 평생 먹고 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애터미 화장품 내가 소비자로 그냥 쓸게. 언니나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미나를 안 갔어요. 안 갔더니 저희 언니가 계속 저한테 이제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희 집에 전화를 했어요. 가게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가게문 여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통닭집에서 전화를 받는데 가게문 안 열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오늘 니네 집 가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옆에 있다가 제 옆구리로 와서 전화 받는 저 옆에를 와갖고 옆구리를 쿡쿡 쑤시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 이러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더니 아니 오늘 처형이 오면 또 애터미 얘기 할 건데 우리는 바쁘다가 오지 말라 가라고.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언니가 오는 게 좋아서 그냥 언니를 오게 했어요. 저희 집에. 저희 신랑한테는 제가 거짓말 잠깐 했어요. 오늘은 와서 애터미 얘기 안 하고 통닭만 먹고 간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언니가 그날 집에 와서 통닭만 먹고 그냥 갔을까요? 애터미 얘기를 또 했을까요? 애터미 얘기를 또 했어요. 애터미 얘기를 또 하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세미나 간 동기가 되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쁜 동생아 너 언제까지 벽만 보고 통닭만 튀길래 네가 와서 한번 알아봐라. 내가 아는 애터미는 누구한테 피해도 안 주고 이걸로 연금성 소득도 받아갈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상속까지 된다 하더라. 거기다가 큰 돈도 벌 수 있대. 그러니까 네가 와서 한번 알아봐. 이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거는 다 안 들렸어요. 저는. 이게 연금성 소득이 되는 것도 아니면 이게 뭐 상속이 되는 것도 큰 돈을 버는 것도 저는 다 안 들렸는데 딱 한 가지 이쁜 동생이라 소리가 들렸어요. 저한테. 오늘 여러분들이 저 보니까 화면에 어떻게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이쁜 것 같죠? 네.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진짜 평생 뭐하고 살았지라는 거를 제가 되돌아본 거예요. 진짜 언니 말대로 10년 동안 뭐하고 살았지? 정말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돌아보니까요. 언니 말대로 10년 동안 벽만 보고 통닭만 튀겼더라고요. 정말 나도 친구들 만나서 커피도 마시러 다니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가족들하고 1박 2일 여행도 가고 싶고 친정 식구들하고 가서 놀고 오고도 싶고 그랬는데 10년이라는 그 자영업을 하는 시간에는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친구도 못 만났고 친정에 갔다가도 바로 또 다음날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와야 되고 저는요. 자영업이라는 걸 하면 내 맘대로 될 줄 알았어요. 내 맘대로. 나 놀고 싶을 때 놀고 어디 가고 싶을 때 가고 저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오늘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자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요. 하루도 못 쉬겠는 거예요. 아니 내 맘대로 쉬고 싶은데 왜 못 쉬는 줄 아세요? 이게요. 뭐 어떤 분은 막 돈을 뭐 못 벌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제가 통닭집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단골이 떨어져요. 내가 쉬는 날은 우리 집에 통닭 먹으러 전화했다가 만약에 우리 집이 문 닫으면 다른 집으로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골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제가 문을 못 닫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요. 한 3, 4년은 하루도 가게 문 안 닫고 일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요. 정말 괜찮게 그래도 통닭집이 남들이 보기에 정말 잘 되는 통닭집으로 소문이 났었고 평택에서 그래도 잘 됐어요. 거의 뭐 1, 2회 안에 들었으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돈도 벌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평생 이 통닭집으로 먹고 살라고 했는데 언니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저는 애터미를 처음에 그래 언니 내가 할게 이렇게 하면서 저는 세미나를 간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한 번은 놀러 가본 거예요. 놀러 가봤더니 세미나를 한번 놀러 가봤더니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내 일을 할 사람은 아니야. 그냥 회장님 강의만 듣고 언니가 타다 주는 커피 마시고 간식 먹고 2,000원짜리 밥 사주는 밥 먹고 그렇게 하고요. 뭐가 좋았냐면 저는 하루를 제가 휴가 받는 것 같았어요. 통닭집 아줌마가 그날 하루 목요일 날 하는 원데이 가는 날은 내가 휴가 받는 날이다. 목요일 날 원데이 갔다가 저녁에만 와서 통닭집에서 잠깐 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서 매주 목요일 날마다 그냥 세미나를 가서 들었어요. 일할 거는 아니었어.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을 평생 못하는 사람일 줄 알았어요. 첫째로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물건을 못 파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세 번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나는 못하는 사람 이렇게 단정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요일마다 원데이 세미나를 가서 들어보니까 저희 회장님 말씀이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대요. 깜짝 놀라서요, 저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어? 우리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조건을 아무것도 안 따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점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말도 못해도 되고, 아는 사람 없어도 되고, 물건을 못 팔아도 되고, 이게 나이가 많아도 되고, 공부를 못했어도 되고, 막 이 얘기를 하시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조건에 제가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였냐? 그게요. 우리 제품을 써보고 나서, 정말 애터미 제품 써보고 나서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좋고 싸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난 이거 평생 소비자로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애터미에서 일해도 된대요.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저건 난데? 다른 건 다 조건에, 다른 건 다 못해도 그 한 가지는 제가 맞았거든요. 왜? 처음에 언니가 화장품을 저한테 팔았을 때 그 화장품을 갖다 써보고 뭐라고 생각했다겠어요? 아, 나는 평생 애터미 화장품으로 소비자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우리 회장님 말씀을 못 믿겠는 거예요. 왜? 너무 말씀을 잘하셨으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이 저렇게 말도 잘할 수 있어? 이 정도로 말씀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을 100%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저는 누구를 봤냐? 성공자들을 봤어요. 성공자들. 그럼 이런 회사에서 조건도 안 따지는 이 회사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했을까? 그 성공자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 똑같이 평범하신 분들이 성공했다고 무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들이냐? 1,0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오리탕집에다 망한 아줌마, 대리운전했던 아저씨, 거의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은 70이 가까운 그런 아줌마, 그런 분들이 1,000만 원 번다고 무대에 올라가는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더 낫네? 이거는요, 제 생각이에요. 그분들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 제가 밑에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통닭집마다 망하지는 않았잖아. 그럼 오리탕집에다 망한 아줌마보다 통닭집마다 안 망한 아줌마가 낫겠죠? 내 생각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냥. 근데 그분이요, 훨씬 나이도 젊고, 키도 크고, 인물도 이쁘고, 다 나보다 조건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분은 오리탕집에다 망했대. 그럼 누가 나요? 안 망한 사람이 낫잖아. 그래서 저도,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70이 가까운 아줌마보다는 제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내가 더 잘하겠네. 내가 더 낫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뭘 물어봤냐면, 언니, 화장품 몇 세트 팔아야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질문이. 왜냐면 통닭집 아줌마는 통닭을 많이 팔아야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도 와서 보니까 화장품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화장품을 몇 세트를 팔아야지 1,000만 원을 버냐고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는 파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파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네가 화장품 써보고 좋았으니까 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개만 하면 1,000만 원 번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해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소개해서 1,000만 원 버는 일이 있어. 저는 그리고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자꾸 물어본 거야.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소개해서 1,000만 원 버다가 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때 언니가 얘기한 게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네가 성공하고 싶다면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를 빠지지 말고 한번 와봐라. 그런데 12번을 와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석세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하루에 끝나요. 그쵸? 근데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다닐 때는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를 했어요. 금요일날 들어가서 토요일날까지 하고 나왔으니까 그거를 1년만 빠지지 말고 와보래요. 12번이면 1년이야. 내가 왜? 그랬더니 그렇게만 하면 1,000만 원을 벌어간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본 게 있어요. 뭐를 물어봤냐? 누구를 모시고 가야 되냐고 물어봤어. 제가 원데이 세미나를 안 가봤다면 그 질문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원데이 세미나를 계속 가다 보니까 저는 혼자 갔지만 다른 분들은 누군가를 모시고 오는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도 누군가를 모시고 가야 되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언니 누구 모시고 가야 돼? 그랬더니 아니래요. 너만 와서 들어라. 저 그때요,
언니가 그 얘기 안 했으면 석세스 세미나 안 갔어요. 만약에 누구 모셔와야 된다 하면 저는 그때 안 갔어. 왜? 내가 모시고 갈 분이 없었으니까. 저는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석세스 세미나 안 빠지는 일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알겠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통닭집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1박 2일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석세스 다니면서부터는 뭐가 됐냐면 통닭집을 하면서 애터미가 부업이 된 거예요. 부업이. 세미나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애터미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요. 석세스 세미나 갔다 온 날은 그 다음 날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잠이 안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회장님이 항상 인생 시나리오를 써보라고 얘기하시잖아. 석세스 가시면. 저도 가갖고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썼지만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꿈,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게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써갖고 저는 그냥 100줄이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살고 싶은 집. 그냥 무조건 써보래요. 내가 살고 싶은 집. 근데 구체적으로 써보래.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못 써요. 그냥 뭐 몇 평짜리 아파트. 막 이렇게 살고 싶은 거 쓰잖아. 저는요. 차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데 차의 종류를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제가 운전면허도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집에 신랑이 타던 차는 있었지만 신랑 차는 있었지만 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차에 대한 걸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인터넷에 찾아서 남들이 쓰는 거 그거 보고 베껴 썼어. 처음에는. 아, 그 차가 좋대요. 막 이러니까 스폰서가 얘기하니까 나도 그냥 썼어. 근데 어느 날 우리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무슨 어떤 차를 타고 싶냐고 그러시면서 운전면허 없는 사람들은요 운전면허 따기 먼저 적으래요. 몇 월 며칠까지 나는 운전면허 따야 되겠다고 딱 거기다가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했잖아요. 왜? 내가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나는 언제까지 운전면허를 딴다고 했더니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요 애터미 하면서 운전면허를 따서 지금 전국을 방방곡곡 누비고 다녀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야 운전 별거 아니오. 해보니까. 아니 왜 그때는 내가 왜 무서워서 못했지? 그리고 운전면허를 따니까요. 이게 세상이 바뀌어. 내가 가고 싶은 곳 신랑한테 데려다 달라고 안 하고 나 혼자 갈 수 있어. 친정에 꼭 신랑한테 가자고 얘기해야 하잖아요. 운전면허 없으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요. 나 혼자 가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신세계를 만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터미를 부업으로 하면서 인생 시나리오를 써나가니까 잠이 왜 안 오냐면요. 그렇게 인생 시나리오를 써보니까 내가 막 이렇게도 살고 싶고 돈을 얼마 벌고 싶고 막 이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 밤새도록 기와집을 수채를 짓는 거야. 졌다 부셨다 졌다 부셨다. 그렇게 하니까 아침에까지 막 눈이 퉁퉁 붓는 잠을 못 자니까. 그런데 또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애터미를 부업이라도 하고 있고 그런 꿈이 생기니까 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또 나가야 돼. 누군가를 만나러. 부업으로 해도 전달을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또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돼? 통닭집에 가서 통닭 튀겨야 되잖아요. 새벽 2시까지.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업으로 1년을 그냥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1년 정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힘들으니까 결단할 시기가 오더라고요. 아, 통닭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 애터미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로에서 선택의 기간이 시간이 오더라고요.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봤어요. 애터미가 돈을 얼마 버는지 통닭집이 돈을 얼마 버는지 봤더니 통닭집이 훨씬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애터미보다. 부업으로 1년 동안 하는 애터미보다 통닭집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선택을 어떻게 했냐. 돈 못 버는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돈 못 버는 애터미를 선택한지 아세요? 제가 1년 동안 석세스 세미나를 다니면서 저는 뭐를 봤냐. 믿음이 오기 시작했고 나도 꼭 애터미에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저기 통닭집 그만두자고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선뜻 저희 신랑도 그걸 못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저를 따라서 애터미 세미나에 같이 다녀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회장님 강의 직접 들어보더니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통닭집 그만두자. 그래서 저는요, 너무 좋았어요, 그게. 왜? 내가 이제 마음 놓고 애터미를 하러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신랑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저는 그만두나 봤더니 그날로 가게 문을 닫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부동산에 내놔서 권리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권리금을 우리가 주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권리금을 받아서 생활비에 보탤 줄 알았는데 그날로 가게 문을 닫고 그 안에 있는 집기는 다 이제 빼달라가 원상복귀를 해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보증금은 빼준대요. 대신에 안에 있는 집기 다 빼주고 원상복귀만 해달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고물상을 부르더라고. 고물상. 남자들은요 그런 머리가 잘 돌아가나 봐. 고물상을 부르더니 그 안에 있는 집기 다 가져가는 대신에 통닭집이 안 컸어요. 한 10평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칸막이 하나만 떼어주세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날로 저희는요 어제까지 장사 잘하다가 오늘 가게 문을 닫고 저희가 애터미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통닭집 하던 그 골목에 이제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소문이 난 줄 아세요? 아니 어제까지 장사 잘하던 집이 장사 잘 되던 집이 오늘 문 닫고 없어. 가게 안 한다고 갔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바람나서 뭐 싸워서 그만뒀네. 막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나마 저희 부부가 싸움은 많이 안 하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통닭집을 같이 했지. 그러다 사이는 그렇게 썩 남들보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별로 싸움은 별로 안 하는 집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 다행히 그 집 로또 복권돼서 당첨돼서 야반도주 했대.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저희가. 그래 너무 그게 감사했어. 그나마. 나쁘게 소문이 안 났고 그냥 로또 복권돼서 이렇게 야반도주 했다고 소문이 나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처음에는 애터미 하면서 바쁘니까 그 동네를 못 갔고요. 제가 어느 정도 돼서 그 동네를 가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저 복권에 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로또 복권이 아니라 애터미 복권에 당첨됐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애터미 얘기를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나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는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3년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3년만 지나가라. 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세미나 다닐 때 성공자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3년 만에 얼마를 벌었습니다. 나는 3년 만에 5년 만에 얼마를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3년만 지나면 나도 성공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어느 날 친구 모임에 갔는데요. 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한테 우리 신랑 친구 모임에 갔는데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막 미쳤다고. 아니 그 잘되는 통닭집 왜 그만두고 닫은 게 아냐고. 미쳤다고 얘기를 막 하는데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잖아요. 잘못하다는 큰일 나겠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나마 집 한 채 있는 것까지 팔아먹으려고 그러냐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야 잘못하면 정말 집도 팔아먹을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애터미는 제가 1년 동안 뭘로 했어요? 부업으로 했잖아. 부업으로 했는데 절대 애터미에서는 집 팔아먹을 일이 없어요. 아니 경비는 조금 들어가. 그쵸? 경비는 조금 들어가. 그렇지만 집 팔아먹을 정도로 우리가 물건 사놓고 안 해요. 싸놓고 안 해. 우리 회장님은요. 우리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야. 아니 어쩌면 그렇게 카드 하나 갖고 300만 원 이상 물건도 못 사게 막아놨어요. 그런 회사가 어딨냐고. 그런데 저희가 많이 물건 사놓고 망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냐. 생활비 때문에 내가 집은 팔아먹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애터미를 시작을 하면서 생활비가 저희가 그때 생활비가 한 400에서 500 들어갔는데요. 그 생활비를 1년 안에 벌으면 나중에는 생활비가 없어서 집도 팔아먹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애터미를 하면서 생활비 때문에 집을 팔아먹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뭐해서 집을 팔았다고 생각을 해요? 타단계에서 집 팔았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나는 이제부터 지금 애터미가 직업이어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직업처럼 애터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이거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직업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단점이 다 뭐냐면 다 돈은 많이 벌고 싶어. 그리고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요. 다 돈은 빨리 벌고 싶은데 자기는 그렇게 일을 안 해. 그런데요. 돈 번 사람들은, 성공자들은요. 그렇게 일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직업처럼 일했던 분이에요. 물불 안 가리고 앞도 뒤도 안 보고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왜 다단계 하냐고 해도 그거를 물리치고요. 나는 여기서 꼭 성공할 거야. 이런 직업의식을 가지고 일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어영부영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어서 누가 뭐라 해도 내 친구들한테 찾아갔을 때 친구들이 야, 그 다단계 왜 해? 통닭집이나 하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건 안 사줬을 때 저는 뭐라 했냐면요. 그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야, 나는 이게 이제 직업이야. 나는 애터미가 이제 직업이라 니들한테 이거 전달해야 돼. 안 사줘? 그럼 말지 말고 지금 안 사주면 할 수 없지. 대신에 니네가 꼭 쓸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애터미에서 꼭 성공할 거야. 왜냐하면 애터미가 생활 필수품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품이 좋고 싸잖아. 그래서 누군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애터미 제품은 한 번 써본 사람은 있어도 아니 한 번 써보고 뭐죠? 뭐라고 얘기하죠? 2번 이상 안 써본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애터미 제품 써본 사람은 또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우리는 일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까지는 제가 뭐 이제 애터미에서 이렇게 해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요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직업처럼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그 선택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거 아니고 누군가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꼭 이거를 뭐 사업으로 하시라 이런 얘기는 저는 아니에요. 부업으로 하셔도 되고요. 소비자로 그냥 쓰셔도 돼요. 그리고 사업하셔도 돼요. 그건 누구의 선택이야? 나의 선택이에요. 그냥 나는 물건이 좋아서 쓸래 하면 그냥 소비자로 쓰세요. 소비자로 쓰셔도 애터미에서는 저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수입이, 수당이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이익을 주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만 하셔도 돼. 그런데 나는 싫다. 소비만 하는 거 싫다. 누군가한테 나도 소개를 해서 나도 부업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부업 하세요. 부업 하셔갖고 소개시키는 거예요. 부업이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부업 할 때 제가 부업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제 저도 누군가를 이제 회원가입 시키고 싶잖아요. 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희 친정 식구를 가입을 시키려고 한번 봤더니 언니가 친정 식구는 가입을 다 시켜놨어. 그래서 가입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나마 그래도 시집을 온 사람이라 결혼한 사람이라 그래도 가까운 가족을 먼저 찾았어. 그 가족이 누구예요? 시댁 식구잖아. 친정 식구 다음에 시댁 식구잖아요. 그래서 시댁 식구를 찾아갖고 이제 저희 형님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저는 만만한 사람을 찾아서 내가 얘기하기 제일 쉬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 저희 동서였어요. 왜 나보다 손아래 동서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동서를 찾아가고 언니처럼 야 내가 이제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다면서 언니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동서도 저한테 이제 형님이 왔으니까 이제 화장품 한 가를 사주고 회원가입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서 회원가입하면 싸. 회원가입하고 써. 그랬더니 저희 동서는 싫대요. 처음에 회원가입 안 한대요. 화장품은 사주겠는데 회원가입은 안 한대. 내가 왜? 그랬더니 나는요 다단계에는 절대 회원가입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끈기 하나는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회원가입 해줄 때까지 그 집에 앉아가 동서네 집에 앉아서 이제 집에 안 갈 생각으로 있었어. 그러면서 동서 괜찮아. 내가 회원가입 해보니까 피해 안 가고 괜찮아. 그랬더니 우리 동서가 눈치를 챈 거야. 아 내가 회원가입 안 해주면 저 형님이 안 가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 동서가 형님 그러면 나한테 절대 피해 안 오게 피해 오면 안 되니까 피해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 동서가 회원가입을 해주고 물건을 하나 샀어요. 물건을 애터미 화장품을 하나 샀는데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또 언니하고 똑같이 동서 화장품 써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동서가 아니 형님 안 써봤는데요. 그래서 왜 안 써? 그랬더니 쓰던 거 다 쓰고 쓰려고요. 이렇게 하면서 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애터미 화장품 써보는데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저희 동서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내가 왜? 그랬더니 아 애터미 화장품 써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화장품 하나 팔고서 한 3개월 만에 좋다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써봤는데 이제 좋으니까 뭐 써봤는데 막 이랬더니 에센스 하나를 써봤대요. 그 세트 중에서 에센스 하나를 써봤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속으로 박수를 쳤잖아요. 됐다 이제 됐다. 왜 나도 찾아갈 사람이 있다. 애터미 제품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저희 동서를 찾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찾아가면서 뭐라 하겠냐. 동서 한 사람만 소개시켜줘. 동서가 화장품 써봤지 좋으니까 한 사람만 소개시켜줘. 이랬더니요. 저희 동서가 저 화장품 써봐서 좋아도 소개는 못 시킨대요. 내가 왜? 그랬더니 저희 동서는 과외 선생님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다단계 물건을 소개를 시키냐요.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못한대요. 그런데 저는 찾아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동서가 그래도 만만하니까 저희 동서를 그때 버스를 한 1시간씩 그때 운전을 못할 때니까 1시간씩 그 버스를 타면서 한 일주일에 한 3번을 찾아간 것 같아요. 찾아가면서 이제 찾아가서 애터미 얘기를 하고 왔더니 어느 날은요. 이제 버스 타고 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일 버스에서 내릴 수도 없고 가야지 그냥 갔어요. 무작정 전화 안 받는데 무작정 가가 약속도 없이 가갖고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 동서가 그때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집으로 무작정 가서 우리 어머님하고 놀고 있었어. 그랬더니 저희 동서가 잠깐 집에 들릴 때가 있더라고. 과외 선생님들은 집에 왔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님이 있으니까 아니 아까 전화 안 받았는데 이제 미안하잖아. 그래서 제가 또 미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안해하지 말라고 동서 오늘은 동서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엄마 보러 왔어. 제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서한테 이제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또 애터미 얘기를 안 하고 왔겠어요? 만났는데 애터미 얘기 또 하고 와야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애터미 얘기를 또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우리가 동서지간이니까 주방에서 막 애터미 얘기 이제 집안 행사가 있어서 막 음식을 하다가 제가요 애터미 얘기를 수도 없이 했나 봐요. 저희 동서 그때 제가 애터미에 좀 미쳤나 봐. 나도 모르게 애터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저희 동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님 제발 애터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 애터미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알았어 동서 안 할게. 그리고 저쪽으로 갔어요. 갔다가 다시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또 우리 회장님 얘기가 나왔어. 그때는 내가 막 우리 회장님이 있잖아. 막 성공하면 이렇게 여행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한대.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면서 그래서 우리 동서가 지겹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하겠냐면 알았어 동서 대신에 그러면 지겨우면 한 번만 세미나 와서 들어봐 줄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라고 안 할게. 한 번만 들어봐줘. 그랬더니 저희 동서가 그러면 형님 나는 대전까지는 못 가요. 하루 종일은 시간을 못 내니까 조금 잠깐 들을 수 있는 그런 데 있으면 제가 한 번은 가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센터 세미나에 센터에서 하는 세미나에 2시간짜리를 거기를 저희 동서를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동서가 그 자리에 와가지고 2시간 강의를 딱 듣고 나더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고 애터미 비전을 얘기를 했고 애터미에서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콧방귀도 안 끼고 쳐다보지도 않더니 생전 모르시는 분이 2시간 강의를 했는데 그걸 딱 듣고 나더니요. 저한테 형님 이거 부업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괘씸한 생각도 들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듣더니. 그런데요. 정말 그게 기뻤어요. 사람이 내가 얘기해서만 듣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세미나에 초청을 하니까 저렇게 모르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네? 이게 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서한테 딱 그랬어요. 그래 동서 그거야. 내가 동서한테 한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한 거는 부업이야 부업. 부업이 별거냐? 사람 소개시켜주면 되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서도 그때부터 부업이 시작이 됐고 애터미를 이제 부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부업하고 6개월 정도 하더니 제가 이제 부업을 해서 좀 이제 재미가 생겼잖아요. 수당도 타보고 이제 물건 전달하다 보니까 또 재구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동서한테 동서 우리 회장님의 회사 가면 이렇게 멋지신 회장님이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회장님 강의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한 6개월을 부업을 해봤잖아요. 이제 그러더니까 자기가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대전에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전에 와서 회장님 강의를 한번 딱 듣고 나더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형님 이거 나 사업 해봐야 되겠다고 회장님 강의 한 번 듣고서 나는 그렇게 생각 빨리 바뀌는 사람 처음 봤어요. 수학 선생님이라 그래. 수학과외 선생님이라. 수학 선생님들은요 머리가 좋잖아. 따지는 걸 잘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가 봐. 그러니까 사업해보겠다고 딱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부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동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애터미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이렇게 옮기는 거야 사업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제가 부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저희 동서 사업한다고 했을 때 바로 사업 시켰을 거예요. 근데 내가 부업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사업을 하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전업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저희 동서도 자기 하는 일 다 정리하고 이제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해서 저한테 얘기해준 저희 언니, 내가 얘기해준 우리 동서 지금 다 2억 이상의 연봉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이게 함께 하는 일이잖아요. 함께 성공하잖아요. 이렇게 정말요 같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 그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게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진짜 열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열정 조금 못 느끼고 사람은 부대끼고 살아야 동물이라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조금 신규들이 많이 안 늘을 수 있어요. 근데 참 우리 회사가 감사한 게 요번에 우리 회장님이 또 본사에서 ACC, BCC라는 거를 이제 그 프로그램을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신규들을 많이 초청해서 듣게 해서 그렇게 이제 사업자로 부업자로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제 믿고 하시면 돼. 애터미는 이제 여러분 믿고 하시면 돼요. 2조를 바라보는 저희 회사고 우리가 존경하던 A사보다 지금 매출이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1위로 올라섰죠? 그리고 올라섰어요 저희가. 그렇게 이제 탄탄대로로 가고 있는 이 회사에서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런 방식으로 부업자를 늘렸고 사업자를 세미나에 초청을 해서 본인들의 생각이 바뀌게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도 다른 거 틀린 거 없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세미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세미나 있어요. 어떤 세미나?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 지금 이런 시간 아니면 회사에서 원데이 세미나 해주죠. 또 월요일 날 아침에 뭐 해줘요? 굿모닝 애터미 해주죠. 석세스 세미나 다 해주죠.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함께 돈 벌고 싶은 사람, 저분 돈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가족, 친구 아니면 이웃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품 써보고 나서 좋다는 사람, 그냥 제품도 안 써본 사람이요. 좋다 소리도 안 하는 사람 말고 애터미 제품이 정말 써봤더니 괜찮다. 진짜 좋다. 그러시는 분들을 세미나에 초청하는 거예요. 한 번 같이 들어보자. 얼마나 좋아요. 오늘 같은 날도 저처럼 평범한 통닭집 아줌마가 애터미에서 이렇게 돈을 번다는데 제가 크라운클럽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저는 로얄마스터입니다. 로얄마스터인데 직급은 로얄마스터인데 이제 수입이 크라운클럽에 들어가는 수입이 됐어요. 1년에 이제 4억 이상의 연봉자가 돼서 크라운클럽에 들어갔어요. 직급은 로얄인데. 그래서 이제 부르기가 어떤 분들이 아니 보니까 크라운 간 것도 같고 아니 아닌 것도 같고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직급으로 불러주는 건 직급으로 불러줘요. 그러니까 저는 로얄 마스터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4억 이상의 연봉자가 됐다는데 여러분 4억 이상의 연봉자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분들 흔해요? 안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혼자 하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혼자 한다면요.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을 벌어갈 수가 있냐고요. 그거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애터미 회사만 믿고 제품만 써보고 좋다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시는 일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함께 하는 일을 어떻게 하냐. 함께 하는 일이 제일 어렵죠. 저는요. 일하면서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함께 하는 일. 왜냐면 나 혼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혼자 세미나 가고 나 혼자 누구한테 물건 전달하러 가고 그런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하는 일은 마음을 맞춰가는 일이에요. 내가 가진 뭔가 하나를 내려놓는 일을 해야 돼요. 왜? 저 사람한테 상대편한테 맞춰야 되니까. 스폰서한테 맞추고 파트너한테 맞추고 그러면 내가 내 뭔가 하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맞춰가는 일이. 그런데 그거를 진짜요. 이 마음에서 그거 하나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저는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 하나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에 오신 분들은요. 아니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진짜 그게요. 나도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제일 커요. 제일 불안해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두려움 없애는 방법?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걸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애텀에서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나는 진짜 애텀에서 사업자로 성공할 거야. 나는 그럼 난 지금부터는 사업자야 하시는 분들은요. 선택을 뭘로 해서? 사업자, 돈을 많이 벌어가는 사업자로 선택을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려운 역경이 오더라도 여러분 두려움 없앨 수 있어요. 제가 통닭집을 그만두고 밖에 나갔을 때는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제가 통닭집을 할 때 부업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 네가 사주면 좋고 안 사주면 그만이고 왜 난 통닭집에서 돈 벌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통닭집을 딱 그만두고 애터미에서 전업을 하고 애터미로 딱 돌아서니까 여기서는요. 내가 저 친구한테 가서 전달을 안 하면 안 돼. 왜? 나는 이게 전업이니까. 나는 이게 직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제가 우리 파트너들을 보니까 그걸 정확히 알겠는 거예요. 처음에 부업하고 이 선택을 못했을 때는 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유 석세스 못 가요. 1박 2일 어떻게 가요. 집에 애들도 있고요. 신랑 밥도 해줘야 되고요. 막 할 일이 많다고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니 그분이 세미나를 다니면서 딱 결정을 하는 날 그날 그 후부터는요. 석스 세미나를 가는데 정말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애 때문에 핑계를 다시던 분이 내가 애는 어떻게 하고 석세스 세미나 1박 2일 가요? 그랬더니 그 애를요 어디다 맡길 데를 찾더라고요. 찾아놓고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뭐 때문에 못해 하시는 분들은 아직 선택을 못 하신 분들이에요. 결정을 못 내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택이 어떤 거? 두려움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잘 하신다면 여러분 용기가 생기겠죠. 나도 할 수 있어. 저렇게 평범한 통닭집 봐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이 용기예요. 근데 그 용기가 두려운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회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얘기가 있잖아. 두려움은 맞서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려움에 맞서라. 어려워도 한 번 맞서고 두 번 맞서고 하다 보면요. 말 잘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제가 오늘 보니까 말 잘하는 것 같죠? 조금. 잘하는 것 같죠? 처음부터 이렇게 말 잘한 거 아니에요. 저도. 애터미 강의를 수도 없이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저도 모르게 말문이 트이더라고. 말문이.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에서 지금 강의라고 여러 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정말 그래도 못하는 내 이 솜씨라도 여러분 앞에 용기라도 주고 여러분들한테 희망이라도 갖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가 뭔가 해달라고 하면요. 아낌없이 그냥 두려워도 알았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요.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해온 방법이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냥 사람 찾아가고 애터미 제품 전했고 꾸준히 찾아가서 그 사람 세미나 초청했고 저도 그렇게 해서 일이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가 역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진짜로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역경은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만 딛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앞으로 큰 무대가 큰 희망이 더 큰 일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를 해야 되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지금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셔야 돼요. 마스크 쓰시고 개인위생 지키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많이는 만나지 말고요. 그렇게 만나면서 계속 그 일을 안 하면요. 여러분들 안 되더라고 저도 보니까. 저도 그래서 많은 사람 못 만나니까 요즘에는요. 저희 집으로 파트너들을 초청을 해요. 이렇게 만나고 싶다고 하면. 그래서 오늘도 신규분이 이렇게 저희 집에 왔다 가셨는데
신기부를 모시고 오셨어요. 이제 일을 할까 말까 하시는 분, 진짜 제품은 써봤는데 좋은데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한테도 제가 뭐가 제일 두렵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말을 못해서, 누구한테 가서 팔지를 못해서, 저하고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게 제일 두렵대요. 직장생활만 10년 이상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품은 좋은데 어떻게 얘기할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오늘 제가 똑같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해드린 것처럼 제가 했던 방법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애터미는 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분이 용기를 많이 얻었다고 가갖고 막 이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는 정말 보람이에요, 보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정말 애터미 하시는 분들한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만 있다면,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뭐 제품 설명, 회사 소개, 뭐 수강 체계 이런 거는요, 여러분 잘하시는 분한테 들으시면 돼. 얼마나 강의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요 강의를 못 들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은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회사에서 그런 컨텐츠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회사 소개 지금 다 회사에서 다 만들어 주셨잖아.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요 훨씬 그거 들으면 좋아요. 훨씬 알아듣기 쉬워. 회장님이 성공의 8단계 얘기, 오토 판매사 얘기 그렇게 다 해주셨잖아. 그런 강의 들으시면 돼. 그럼 우리는 뭐를 저희들한테는 받으면 되냐? 용기만 얻으시면 돼요. 아, 나도 저 아줌마처럼 성공할 수 있겠다. 저분처럼 하기만 하면 되겠다. 근데 저분이 어떻게 했냐? 아, 끈기 있게 포기 안 하고 하셨네? 무조건 아는 사람한테 같이 성공하고 싶어서 끈기 있게 찾아갔네? 애터미 전달하고 내려갔네? 그거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선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목표. 목표를 세우셔가지고, 아, 나는 언제까지 다른 뭐 5천만 원 버는 것도 좋아요. 상한선 가는 거 좋죠. 임페리얼 되는 거? 정말 그게 목표죠, 우리는. 5천만 원 버는 게 목표인데 요즘에는 또 1억 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1억까지 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목표는 큰 목표예요. 나는 최종까지는 거기까지 갈 거야. 그런데 나는 이제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근데 저희가 이렇게 목표 잡으라 하면요 200만 원 얘기를 해요. 오토 판매사가 넘어가면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벌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목표로 잡고 1년이고 2년이고 한번 자꾸 뛰어보세요. 왜냐면요 내가 그 돈이 안 되면 여러분 지쳐요. 나도 지치지만 여러분들 밑에 오시는 파트너분도 희망이 없어요. 왜? 내가 왜 스폰서가 안 되는데 나는 돼?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빨리 이루려고 오토 판매사가 빨리 돼서 내 밑에 오는 사업자들한테 함께 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폰서가 되도록 그렇게 목표를 자꾸 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목표는 좋지만 작은 목표부터 잡으란 얘기예요. 그 목표를 잡으셔갖고 사장님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말 많이 듣고 강의 많이 듣고 머리가 그냥 다 알아.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애터미는요. 정말 함께하는 사업이다. 우리가 제심합력으로 같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건 내 사업입니다. 내 사업이에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저희 언니가 이제 어느 모임에 가고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누구냐? 저는 조 만순인데 저희 언니는 조 칠순이에요. 근데 그 언니가 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조칠순 사장님은 누구랑 성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봐서요. 누군가가. 왜 스폰서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있는데도 그분이 이제 우리 언니예요. 우리 언니가 내가 있으니까 아 나는 내 동생 조만순이랑 성공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언니가 나를 애터미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정말 동생하고 같이 성공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럴 줄 알고 기대를 했어. 아 우리 언니는 나랑 성공하고 싶겠지 이랬더니 아니 거기서 다른 사람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 언니가 나는요 누구누구랑 같이 성공하고 싶어요 한 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왜 내가 아니야? 왜 내가 언니의 1순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저는요 언니가 애터미를 알려주고 나서 한참 만에 저는 나왔잖아 일한다고. 그런데 우리 언니가 누구랑 얘기했냐면
자기가 처음에 애터미를 소개해서 같이 다닌 파트너. 근데 제가 회원가입은 먼저 됐어요. 제가. 근데 그분은 제 밑에 회원가입이 돼 있었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을 안 했고 그분은 일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 언니 마음을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그분하고 같이 성공하고 싶다고. 같이 처음에 고생해서 세미나 다니신 분. 동생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머리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위에 스폰서가 아무리 언니래도 언니가 해주는 일이 아니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정신이 더 번쩍 들었죠. 아,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줄은 내 줄이야. 제가 두 줄은요, 항상 내 줄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요, 정말 제가 감사한 게 언니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도 고맙다. 나한테 뭔가를 부탁 안 하고 네가 그래도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같이 성공해줘서 고맙다.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고마워요. 그때 언니가 그 얘기를 안 해줬다면 저는 언니한테 아마 기댔을 거예요. 언니 나 좀 어떻게 해줘. 언니 나 좀 어디 저기를 뭐 사람 좀 소개시켜줘. 아마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니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아, 이 일은 내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시작이 잘 되고 이 일이 빨리 성공이 되려면 이 일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빨리 성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는 도와주면 고마운 거예요. 스폰서가 내 일을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스폰서는 내 한쪽으로는 내려와서 일을 해주시잖아. 그쵸?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애터미만 알려줬다는 걸로. 스폰서는 누구예요? 나를 애터미로 알려준 사람이 스폰서잖아. 내가 그분 밑에 달리고 싶어서 달린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애터미를 알았고 내가 그분 때문에 애터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는요, 애터미는 감사하면 일이 잘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폰서는 내한테 애터미를 알려줘서 감사하고 파트너는 내 밑에서 이 제품을 써줘서 감사하고 그죠?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함께 같이 띄워주니까 감사하고 소비자들은 애터미 제품 하나라도 써주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애터미는요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일을 이제 지금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함께 병행해서 하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성공이 빨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오래 해도 돼요? 몇 시간 해요, 솔직히? 이거 몇 분씩 했어요? 1시간? 그럼 거의 끝나갈 때가 됐네. 이렇게 제가 한 거 오늘 이렇게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끝까지 언제까지 일을 어떻게 하냐 하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애터미는 끈기 하나로 끈기만 갖고 하세요. 끈기하고 열정 갖고 하시면 여러분들 언제까지 성공할 수 있어요? 빨리 성공하실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성공할 수도 있어. 그건 사람 차이예요. 사람의 능력 차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어. 그런 거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어떤 분은요 막 기분 나쁘다고 집에 가시는 분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났는데 먼저 성공해. 그러고 가시는 분도 있어. 그럼 누구 손해? 그분 손해예요. 그분 손해. 그래서 끈기와 열정으로 포기하시지 말고 성공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애터미 믿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애터미 믿고 가시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설명 못 하시는 분도 이제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왔어요. 우리 회장님이 다 해주시더라고. 정말 감사해요. 5월 3일 날 이제 애터미에 대한 DNA라는 책이 나와요. 거기를 보시면 애터미의 끝까지 모든 게 다 나와 있어. 여러분들 애터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진짜 애터미가 뭐 다단계다, 뭐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본인이 설명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 선물 하나 해주시면 돼. 책. 야, 한번 봐라. 애터미 회사가 이런 회사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행동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모든 거는 우리는 다 회사가 다 해줘요. 제품, 좋은 제품 싸게 만들어주고 싸게 팔 수 있게 만들어주시죠. 수당체계 회사에서 다 해주죠. 다 해줘요. 그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수당받을 거 걱정 안 하셔도 돼. 우리는 행동으로 가서 옮겨서 포인트만 우리가 쓰게 만들어 놓으면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회사에서 다 정리해갖고 수당까지 내 통장에 다 넣어줘. 여러분들 뭘 걱정해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그쵸? 그리고 나는 그럼 뭐만 하면 돼? 행동만 하시면 된다니까? 좋은 거, 싼 거, 싸다고 가서 내가 써봤더니 좋더라, 이 얘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이 얘기만. 그 얘기만 하면 되는 일만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시고 애터미에서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할 거는 행동으로 이제 제품 써보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일을 하세요. 정말 저는 애터미의 문화가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외국 강의를 저도 많이 다녔고 코로나 오기 전에는 뭐 미국 안 가본 데였거든요. 캐나다 뭐 저기 어디에 말레이시아 뭐 안 가본 나라가 없고 다 가봤지만 그 나라 가서도 저는 항상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가 전 세계로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애터미가 한국 안에서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크라운 클럽이 나왔고 클라우 클럽은 4억 이상이에요. 4억 이상자들이 미국에서도 지금 3명이나 나왔고요. 일본 나왔죠. 말레이시아 나왔죠. 캐나다 나왔죠. 지금 다 나왔어요. 거기다가 대만 나왔죠. 이런 그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요. 애터미의 문화 때문이에요. 외국 문화요 다 틀려요.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정서적인 게 문화가 다 틀리고 필리핀 다 틀리고 말레이시아 다 틀리고 다 틀리지만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애터미 문화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터미의 문화가 첫 번째가 뭐죠? 원칙 중심의 문화. 여러분 원칙 중심의 문화는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할 일이에요. 그거는 누구는 안 지켜도 나만이라도 지키셔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다 안 지키더라도 나만은 원칙 중심을 지키자.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그 마음으로 이 애터미를 하신다면 원칙 중심이 전부 다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애터미 회사가 망하지 않고 정말 100년, 1000년이 가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 중심의 문화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무슨 문화가 있죠? 재심 합력의 문화. 이렇게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재심 합력 방위 지역이 같이 재심 합력으로 이렇게 제 라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라인이 이렇게 섞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못하더라도 와서 해주니까 좋지요. 왜 스폰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열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채널이 있고 이런 온라인이 있다는 게 왜 제가 못 해주는 얘기를 다른 라인의 스폰서님이 해주시니까 이게 재심합력이거든요. 이게 외국까지 다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뭐 글로벌 어디에서도 들었고 뭐 일본에서도 오시고 어디서 오시고 하시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다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있게 이제 온라인으로 되니까 더 감사한 거고요. 안 찾아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더 감사하고 세 번째가 우리가 뭐죠 또? 동반 성장의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회사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자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까지 같이 성공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 애터미의 문화를 정말 정확히 알고 이제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해주세요. 거기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나눔의 문화. 우리 회장님이 그것만큼은 다 잘 가르치시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함께. 회장님과 발맞춰서 같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애터미의 문화가 정말 어떤 문화로 이루어졌고 애터미 문화 때문에 이 전 세계 지금 19개국 안에서 성공자들이 다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고 가신다면 정말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고요. 다 같이 성공하셔갖고 여러분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니 나인 내 나인 할 거 없죠. 우리 전부 다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상한선에서 함께 만나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시간 그때 코로나 왔을 때 우리 총장님이 이렇게 강의해 주셨어요 하면서 월급이 같이 같은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서 아이고 그때 그렇게 강의했는데요. 저는 그때요. 그때 총장님이셨죠. 근데 저는 그때 판매사도 아니었는데요. 지금 총장님하고 수입이 똑같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날이 여러분 꼭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가족의 성공, 이웃의 성공 모두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목소리에서 그냥 꽉 잡아주시는데요. 예, 조만순 로얄님, 그렇게 키는 안 크세요. 근데 엄청 목소리는 크시죠? 우리 애터미의 가족 사업으로 아주 대표적인 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친인척 다 합해서 지금 뭐 거의 한 50조 정도의 가족들이 지금 리더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게
다단계는 가족들한테 안 알리죠. 근데 애터미는 정말 가족이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아주 좋은 본보기로 알려주시는 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박수로 감사 인사 표현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